정령의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홀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수요 초대석 클래식 애호가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입니다. 독일 NDR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수석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비올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모신 수요 초대석의 주인공 김세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하노버 국립음대에 출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래 기다려온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노버에 있는 독일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일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섬세한 음악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앙상블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협연해 주실 피아니스트 추원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원주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예, 두 번째 뵙네요. 네, 자, 방금 말씀하신 이 NDR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북독일을 대표하는 관현악단 아닙니까? 네, 함부르크랑 하노버에 이렇게 나눠서 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이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계신 선생님이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아니, 저도 처음 됐을 땐 정말 실감이 안 나가지고 네, 너무 좋은 오케스트라의 좋은 자리에 이렇게 운 좋게 하게 돼서 저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늘 일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뉴스 났던 게 19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때 이제 오디션이 합격을 했고 네. 일은 2020년 1월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때 두 달 되니까 바로 이제 락다운 떨어져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실내악이나 동료들이랑 이런 걸로 이제 좀 대체해서 연주하고 예. 무관중으로 좀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뉴스가 하도 이 반가운 뉴스라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 아시아인 그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요즘도 어떤가요? 구성이 그 아시아 분들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일단 그러니까 아시아인 수석은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에서 제가 이제 종신으로는 처음이었었는데 네. 그 단원으로는 제가 들어갈 당시 아마 한 4분 정도 계셨던 걸로 그래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단원분도 한 분 계셨었고 예. 저 전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10명은 안 돼요. 그래도 아시아인이라고 해도 한 7, 8명 정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숫자가 한 70명 되죠? 지금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 이게 워낙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누구 예.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이 유럽인입니까? 유럽인이 많죠. 네, 많죠. 아무래도. 이야기를 나눌수록 또 더 기쁩니다. 종신수석으로 계신 유일한 아시아인 비올리스트 우리 김세준 선생님입니다. 자, 이 대중들에겐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분야일 수 있어요. 이 종신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수석, 종신, 선임되는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독일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동일하게 일단 오디션이 되면은 일정의 수습 기간을 거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단원이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 거죠. 오디션 때도 투표를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정말 그 끝까지 같이 할 동료로서 괜찮은지 그래서 투표를 해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독일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운 좋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첫 오케스트라 오디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르고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이제 잘 봐주셨고 사실 이제 오디션 때는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발췌곡들도 오디션을 보거든요. 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제 예. 그 전엔 제가 이제 원래 해오던 솔로곡을 하지만 예. 경험이 좀 부족한 게 티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객원으로 이렇게 좀 불러서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쏟아부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수습 기간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혼자 합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고 그해 10월에 종신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선임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10개월간 또 이 동료분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지내는 수십 기간이 잊지 못할 시간이겠습니다. 아 그때 사실 저는 나름 조금 억울함이 있는 게 네.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락다운이 떨어지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악 연주라든지 상당히 작은 편성으로 연주를 계속했어요. 네. 그래도 연주는 계속 돼야 된다 해서 근데 그거를 저희 원래 그 일하는 그 일수에 속하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해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단원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할 수 있지만 저는 수습 기간이잖아요. 그렇군요. 저한테는 예.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어요. 필참이었군요. 열심히 했죠. 에스터 1585님 환영합니다. 김세준님 공연 자주 봤죠. 안경 쓰신 모습 보니 또 달리 보이십니다. 김세준님은 믿고 보는 공연이죠. 실내악 공연 때 자주 뵈었어서 더 반갑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미 김세준 선생님의 공연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각 오케스트라마다 저마다의 개성, 컬러가 있습니다. NDR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유럽의 이 다른 오케스트라와 가장 크게 다른 점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좋은 오케스트라일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그니처적인 한 가지의 그런 캐릭터나 톤 색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좋은 오케스트라일수록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딱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저희 오케스트라에 그런 게 딱히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일하고 있는 만큼 이제 조금 저희 오케스트라의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상당히 에너제틱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저희가 뭐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만 그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저는 그렇게 고전곡을 같이 했을 때 참 좋더라고요. 저희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좀 그 독일 특유의 고전 음악에서 좀 아기자기하고 그런 디테일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인 아트잖아요. 그때 시대는 그런 것들을 살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연주에서도 그게 묻어나와서 저는 과정부터 연주까지 좀 그런 게 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관 파트가 참 잘해서 막 이렇게 트럼본 코랄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심포니에서 브람스나 뭐 쇼스타코비치나 이런 거 할 때 나오면 저는 이제 거의 은혜 받고 오는 같이 연주하는 동료지만 은혜를 받는군요. 정말 좋아요. 와, 네. 제가 또 낼 수 없는 사운드다 보니까 또 거기서 오는 그 감동은 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연습하러 가는 출근길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즐겁죠. 자, 드디어 첫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을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추원주 선생님과 함께 오셨지만 첫 곡은 비올라 솔로곡을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바흐의 첼로 모음곡 6개 있는데 6번에 해당하는 곡을 준비했고요. 그중에 1악장 프렐류드, 2악장 알르망드 이렇게 두 악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무대로 모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더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한동안 잊혔다가 20세기 초 파블로 카잘스가 이 악보를 발견한 후 평생 연주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모두 6작품으로 이루어진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첼로 음악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중 제6번 D장조 작품으로 1012는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큰 모음곡으로 연주자들에게는 최고의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비올리스트
김세준 선생님이 비올라만의 매력을 살려서 이 곡을 연주해 드릴 겁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몽 6번 디장조 바작모로 1012종 프렐류드와 알르망드, 김세준의 비올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 바작품어로 1012중 프렐류드와 할르망드 김세준의 비올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리 아이디 쓰시는 분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고요. 에스더 1585 쓰시는 분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해주는 나무의 그늘망 연주 같은 느낌이네요. 바흐는 역시 위로입니다. 권세현님 비올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악기예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가면 비올라부터 찾아봅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김세준 수성님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고도의 집중력에 바흐를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네. 아 너무 좋은데 오늘 날씨랑도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큰 감동 받았습니다. 자, 너무 제가 지금 큰 감동을 받아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지금 헷갈릴 정도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또 2부가 남아 있습니다. 예, 2부에 자세한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이 끝곡이 이 콩쿠르 결승곡이었다고 들었습니다. 1부 끝곡 이제 들려주실 곡 브람스 소나타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도쿄 콩쿠르에서 결선에서 연주했었던 적이 있는 네. 곡입니다. 예, 그 곡 저희가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이야기 우리 2부에서 네. 길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람스의 비올라 소나타 2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120중 1악장 알레그로 하마빌레 김세준의 비올라 프랑스와 킬량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오늘 수요 초대석 독일 NDR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비올라 종신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올리스트 김세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도쿄 비올라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2회 입상하셨습니다. 그때 군 복무 중이어서 휴가로 콩쿠르에 참여하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애초부터 좀 계획을 했었던 건데 입대 전부터. 네. 저는 이제 그 군대 들어갔다고 해서 실력이 이제 너무 이렇게 수직하락할까봐 그래서 좀 중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제 휴가를 반납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뭐가 있을까 찾아봐서 도쿄 콩쿠르를 애초에 좀 점집어 놨었었죠. 그래서 네. 저는 말년엔 휴가가 많이 없었습니다. 힘든 군 생활을 하셨군요. 그 콩쿠르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땠습니까? 콩쿨,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정신 차려야지 막 이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분명히 콩쿨을 나온 거긴 한데 네. 또 휴가 같기도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저를 좀 쪼아가면서 연습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비올리스트가 앙투앙 타메스티트라고 프랑스인인데, 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했었던 분인데 그 콩쿠르에서 처음 뵀어요. 그래서 그 콩쿠르에서 또 심사위원장이셨고, 예. 그래서 거기 그분이랑 거기서 이제 가까워지고, 또 이제 입상자 연주할 때는 남자가 또 둘밖에 없었어서 그분도 연주를 하셨거든요. 그 갈라에서. 그래서 대기실 같이 있으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와. 좀 되게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갈라 콘서트도 4개 도시나 투어를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콩쿨 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콩쿨도 너무 잘 돼 있고 저도 되게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 콩쿨입니다. 근사한 휴가를 보내셨군요. 그렇죠. 8813님, 비올라라는 악기가 이토록 평화롭고 우아한 악기란 걸 오늘 김세준 비올리스트님 연주를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2부도 어디 안 가고 자리 지키고 잘 듣겠습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김세현님, 잘 모르던 비올라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님, 비올라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와. 이영조님, 중후하고 산뜻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비올라 소리와 집중도 높은 김세준님 연주 덕분에 바흐 작품에 자연스럽게 잠깁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코멘트들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비올라 이 악기를 두고 다크 초콜릿 같은 소리를 가진 악기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비올라만의 매력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다크 초콜릿 같은 소리가 저는 그걸 내는 비올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의미이긴 했어요. 제가 그렇군요. 좋아하는 비올라 사운드고 비올라도 사실은 여러 소리를 낼 수 있죠. 고음에서는 바이올린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저음에서 이제 첼로 같은 사운드를 또 내는 비올라 소리를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뭔가 다크 초콜릿이 달콤하지만 달콤하지만은 않잖아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네. 뭔가 하지만 되게 꽉 차 있는 그런 소리가 저는 특히 저음부에서 그런 소리를 내는 비올리스트들에게 되게 귀가 많이 가더라고요. 꽉 찬 밀도 깊은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소리를 저도 내려고 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방향성, 소리의 이 질감 방향성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원래 비올라가 아니라 바이올린 전공이셨죠? 맞아요.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비올리스트들은 바이올린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흔해요. 근데 보통 유년기, 그러니까 1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제일 많이 바꾸거든요, 비올라로. 근데 저는 학사까지 예종에서 바이올린으로 졸업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바꿨어요. 그래서 좀 늦게 바꾼 편이죠. 그래서 비올라라는 악기는 대학교 다니면서
그 예종은 실내악을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네. 매 학기. 근데 그 매 학기 하면서 심심하니까 그냥 세컨 바이올린 제가 하고 있었는데 스위칭을 해서 쉬는 시간에 비올라 하는 선배 악기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세컨 바이올린 했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좀 빠지기도 했었고 예. 그 당시 이제 서울시향 또 비올라 수석이셨던 홍혜왕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한번 앙상블을 같이 또 연주하셨었는데 그때 또 너무 반해가지고 정말 이 악기가 이렇게 매력적인 악기구나. 전체 앙상블에 뭔가 소리의 뎁스를 그냥 꽉 채워주는 느낌이 드니까 네. 저런 악기 너무너무 매력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이 선배님과 악기를 바꿔가면서 매력도 느끼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서울시향의 비올라 수석 비올리스트 황해 선생님의 이 소리를 또 들으면서도 매력을 느끼신 건데 하지만 이 서울예고 재학 중 한예종의 영재 또 입학해서 졸업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학부 때는 완전히 바이올린만 하다가 네. 비올라로 전향하는 게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선택은 아닌데 저는 그 쉬운 선택이 아니었던 이유가 주변 분들을 설득하느라고 쉽지 않았고 저는 상당히 클리어했었습니다. 애초에 너무 그렇습니까? 바꾸고 싶었고 예. 이제 그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과 이제 뭐 부모님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영재 입학을 또 했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깝다라는 좀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만류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뚜렷하긴 했었어요. 와. 애초부터. 왜냐면 가족분들 입장에선 바이올린으로 이제까지 또 커리어를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부분이 아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확고했다. 그래서 비올라로 바꾸고 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렇죠. 제가 바꾼 만큼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다짐할 수밖에 없군요. 자, 궁금합니다. 비올리스트로서 처음 연주한 곡은 어떤 곡이었을까요? 그 너무너무 유명한 곡인데 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라고 그 곡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악보도 없었어요. 그냥 귀에 익어 있는 곡이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해봤었는데 이미 거기서 저는 이미 너무 빠져버렸었던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비올라로 직진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비올라는 여전히 발전하는 악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근데 그게 17세기, 18세기 정도에는 거의 다 확립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첼로 같은 경우도 18세기에 이제 하이든 같은 경우가 독주 악기로 또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또 발전이 되었었고, 근데 비올라는 사실 고전 시대 때까지는 솔로 악기로 사람들이 인식 속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서 반주하는 악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추구하는 소리도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첼로에 가까운 소리를 좋은 비올라 소리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는 바이올린에 더 비싼 소리를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바이올린 쪽에 붙어서 민첩하게 반주를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더 잘하는 척도에 좀 더 가까웠었던 것 같고 그 시절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뒤늦게 낭만 시대 작곡가들이 점점 독주악기로 조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곡가인데 쇼스타코비치 그분께서 또 비올라 곡들 뭐 일단 생애 마지막 곡도 비올라 소나타였고 그리고 15개의 심포니 15개의 현악사중주에서도 비올라 솔로를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점점 발전이 돼 왔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은 멈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그 흐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이올린에 가까운 비올라 소리를 추구하는 분위기였다면 네, 또 이제 첼로를 방향성으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올라는 그 둘도 아닌 독자적인 무한한 지금 발전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와,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올라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주의 프로그램 레퍼토어 선정할 때도 공을 좀 들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프로그램 선정을 정말 고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고민만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 전체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하나 내지는 정말 큰 두 개의 메시지 정도를 얼만큼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객분들이 제 연주를 보고 얼만큼 정말 이 음악에 빠져서 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 연관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비올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의 독주에 얼른 가고 싶습니다. 10월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야기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을 시간이 왔기 때문에 아주 설레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슈만의 네, 메셴빌더, 독일어로 메셴빌더라는 곡의 이제 1악장, 2악장을 연주할 건데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림 동화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슈만이 말년에 가면서 점점 사실 더 순수해져 갔거든요. 오히려 초기 작품들이 상당히 낭만적이고 그래서 순수함에 정말 그 극치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 아이처럼 그런 그림 동화를 연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피아니스트 추원주 씨와 함께 이제 연주를 할 예정이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로 이동하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만의 이야기 그림 동화는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대표적인 실력 작품입니다. 모두 4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슈만이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파젤레프스키에게 헌정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곡에서는 숲속을 거니는 듯한 고요한 서정이, 두 번째 곡에서는 동화 속 주인공들이 뛰노는 듯한 생기가 펼쳐집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슈만의 이야기 그림 동화 작품으로 113중 1악장, 빠르지 않게 2악장 활기차게 김세준의 비올라, 추원주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와, 브라보. 슈만의 이야기 그림 동화 작품으로 113종 1악장 빠르지 않게 2악장 활기차게 김세준의 비올라 추원주의 피아노 협연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8813님 10월에 독주회 하시면 꼭 가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예, 자세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10월 27일 네, 저녁 7시 30분에 예술전당 IBK 챔버홀에서 네, 피아니스트 박종혜 씨와 연주 타이틀은 프랑코 벨지안 계보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10월 27일이면 지금 찾아보니까 화요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반 예술의 전당 IBK 기업원의 챔버홀에서 비올리스트 김세준의 독주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리님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 서정적인 바흐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슈만으로 오십니까? 아 그러게요. 놀랍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 비올리스트 김세준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예종 졸업 후에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습니다. 벌써 독일 생활에 17년째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정말 긴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독일 유학 시절을 인생의 발전부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유학 시절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 무엇일까요? 저한테는 거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음악 한정으로는 거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발전부라는 게 사실 음악 형식에서 소나타 형식 안에 가운데에 해당하는 섹션인데 그때가 제일 원래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빗대서 설명을 했었었는데 일단 뭐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전 악기도 다르죠, 음악도 약간 그 생각하는 음악이라든지 거기는 또 이제 워낙에 뭐 방금 제가 연주했던 슈만 공교롭게 오늘 슈만 바흐가 다 독일이네요. 그렇죠. 프라이드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들고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뭔가 니즈가 충족이 안 되는 연주를 한다면 정말 아, 그건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가슴 아픈 적이 많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저는 근데 정말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여서 이렇게 배워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 제 발전부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인터뷰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전히 그 변화를 계속 몸소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올라의 거장 타비아 찌마만 교수님 말씀하신 건가요? 첫 선생님이었죠. 네. 타베 츠모만 선생님이. 근데 그 이후로도 저는 이제 실내악하면서도 좋은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것 있습니까? 일단 타베 츠모만 선생님 레슨은 매 레슨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 교수법이 뭐 어쩔 수 없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막 유학을 나갔고 사실 언어도 잘 안 되고 뭐 악기도 바뀌었고 네. 한데 글쎄요 생각나는 것들은 많은데 좀 한두 가지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딱 이렇게 레슨에 갔는데 너는 고전음악 독일 고전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면 보통은 독일 고전음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러주시잖아요. 원래.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죠. 근데 선생님은 이게 좀 흔한 표현으로 물가로 데려가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 작곡가가 작곡한 에튜드가 있었는데 그게 말이 에튜드지 거의 곡이긴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12개 막 이렇게 하나 있는 책을 탁 주시면서 너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안에 있는 곡만 연습해. 이 안에서는 무슨 번호 하든 상관없어.
그리고 레슨 가져가는데 다른 곡 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땐 약간 거의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맨날 그 고전 안에서 바뀐다고 해도 그때 저의 그 짧은 식견으로는 얼마나 바뀌겠어. 다 똑같은 고전이지. 이거를 어떻게 한 달 동안 하지?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일러주시지 않고 솔루션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그냥 몸소 그냥 부딪히고 음악을 직접 느끼고 즐기고 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알려주시는 선생님이셨고 고전 음악에서 또 그 펄스나 스윙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음악 안에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베아 선생님 레슨은 또 청강생이 항상 있어요. 많을 때 막 10명도 있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 많군요. 네, 그래서 플레잉 하는 것만으로도 떨려져 죽겠는데 걸어다니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펄스에 맞춰서. 예.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상하체가 완전히 분리돼요. 그렇게 하면 갑자기 안 하다가 하면은 그래서 막 너무 창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출강하면서도 알려주고 계시는군요. 네. 아. 그만큼 제가 너무 느낀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이건 이래야 돼 하는 것보다도 그냥 몸으로 느끼니까 그거는 너무 다른 영역인 거죠. 사실 다른 차원인 거고 제 몸에 진짜 스며들어 버리니까 너무너무 그런 게 그 당시엔 충격적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교수님이시다라고 위대함을 느끼고 있죠. 와. 네. 그 자연으로 가서 이 곡만 앞으로 연습해라. 말씀하신 것도 인상적이고 걸어다니면서 네. 연습을 해봐라. 근데 그걸 또 고스란히 또 이제 제자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연주할 때 이 감정 표현과 해석은 우리 연주자들에게 항상 고민인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해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왜 과하면 안 좋고 적으면 안 좋은데 이게 말이 쉽죠.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타베아 선생님이 고전 음악만 해 이러기 전에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하던 그냥 학생 아이였어요. 그래서 악기 시작하면 그냥 너무 빠져가지고 템포도 막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고 뭐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 앞섰던 좀 그런 이제 학생이었었는데 독일에 갔더니 아는 게 너무 없이 이 가슴만 앞선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걸 좀 자제하고 이걸 좀 채워야겠다 머리를 좀 채워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 엄청 공부를 하고 했더니 또 어느 순간에는 너는 근데 아는 건 많은데 머리랑 가슴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결국에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뭐 일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곡을 작곡할 때 그 당시 배경, 이 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 일단 이런 것부터 좀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악을 창조해낸다기보다는 재창조를 하는 거에 가깝잖아요. 이미 쓰여졌던. 실현자로서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작년 독주에 제 쇼스타코비치 소나타 말씀드렸던 마지막 작품을 연주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 나라 말로 하면 주마등 같은 작품이에요. 아, 3악장이 되게 느리고 한 15분이 넘어가는 긴 곡인데 그 안에 쇼스타코비치의 15개의 심포니의 조각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베토벤 월강에 대한 오마주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쳐가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식 배경이 없으면 그냥 들어도 좋은 곡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벗어나서 해석을 한다면 저는 그곳은 조금 다시 이쪽으로 좀 와서 좀 잘 융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심정일까? 쇼스타코비치는
뭐 아시겠지만 너무 서슬퍼런 그 독재 정권 아래에서 평생을 눈치 보면서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도 자서전에 도마 위에 생선 같은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외줄타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말년에 자기 인생과 음악을 돌아보면서 쓴 작품. 그때 그 사람의 감정은 무엇일까? 그걸 좀 끊임없이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때 연주를 좀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중요하지 않나 저희 같은 실현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카데믹한 선생님의 해석도 방법을 오늘 또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냉정과 그야말로 열정 사이에서의 또 고민하는 모습 잘 들었습니다. 자, 권수현님, 쾰른 성당으로 가던 길에 비올라 버스킹을 목격했어요. 공명은 몰라도 주변 풍경에 녹아든 선율이 너무 좋아 그때부터 종종 비올라를 찾아 듣고는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하늘과 그날 하늘이 닮았네요. 질문드립니다. 만약 수성님에게 쨍하게 맑은 날 비올라 버스킹 미션이 주어진다면 어떤 곡을 1번으로 연주해 주실지 궁금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연주할 때 또 가장 긴장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 있는지 혹은 또 가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권수현님이 또 멋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일단 편안한 곡은 없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딱 말씀하신 그 지금 질문 주신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딱 떠오르는 거는 바흐 오늘 연주했던 그 모음곡의 1번 워낙 유명하죠. 그 첼로로 디라리라리라리라리라 그거를 1번으로 연주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냥 맑은 날 아침을 딱 여는 걸 상상하면 그 곡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맑은 날 커튼을 딱 걷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듣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런 이제 미션이 주어진다면 1번으로 아마 그 곡을 연주할 것 같습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권수현님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일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릴 곡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스윗 이탈리안 모음곡이라는 곡의 1악장, 2악장 이렇게 연주해드릴 생각인데요. 이 곡은 사실 원래 비올라를 위해서 써진 곡은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편성으로 이렇게 스트라빈스키가 직접 편곡도 하고 원곡은 심지어 풀치넬라 모음곡이라고 아예 이름도 다른데 이제 또 기악곡으로 이탈리안 스윗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의도는 이제 오는 8월에 제가 속해 있는 발트 앙상블이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를 하는데요. 그때 첫 곡으로 이 곡을 저희 편성,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편성으로 다 있는데 현악 앙상블 편성으로만 없더라고요. 좀 서운하게. 그래서 제가 저희 편성에 맞게 직접 편곡을 한 버전을 그때 정기 연주회 때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드릴 겸 또 이 연주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직접 어떻게 보면 편곡을 하신 건가요? 네. 오, 그렇군요. 아주 특별한 곡입니다. 8월 며칠입니까? 8월 6일. 네. 아까랑 똑같이 저녁 7시 반 연주입니다. 콘서트홀에서. 예술의 날 콘서트홀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혁신가 스트라빈스키는 18세기 이탈리아 음악에서 영감을 얻는데요. 이탈리아 모음곡은 발레, 풀치넬라에서 발췌해서 만든 실내악 작품입니다. 스트라빈스키는 원곡을 그대로 편곡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는데요. 이 작품을 계기로 스트라빈스키는 신고전주의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 중 1악장 인트로두치오네, 2악장 세레나타, 김세준의 비올라, 추원주의 피아노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 중 1악장 인트로두치오네 2악장 세레나타, 김세준의 비올라, 추원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옹이뉴키님, 이 곡은 오페라 아리아 같은 느낌도 드네요. 사람 목소리 같아요. 어우, 놀랍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에스터 1585님, 와, 이 곡 바이올린으로 들을 때랑 완전히 다르네요. 성악가의 목소리로 들어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해주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 곡이 사실 원래 실제로 너무 제대로 들으신 게 정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이 곡이 이제 실제로는 발레 음악으로 작곡이 됐었고 처음에는 네. 그래서 성악이 이제 그 주인공들 역할을 하는 그런 풀치넬라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바탕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좀 그거를 어떻게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선생님이 의도하신 방향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추원준 선생님, 연주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성악 반주도 예전에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기악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요즘 기악 반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연주 너무 근사합니다. 슈만, 스트라빈스키 전혀 또 다른 컬러를 멋지게 또 해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연주자 덕분에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겸손해, 두 분 다 겸손하시니까 예. 자, 최근엔 작곡에도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언제쯤 작곡가 김수진의 곡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곡을 말씀드린 대로 네. 이번에 사실 그것도 저에겐 큰 도전이었죠. 네. 네, 한 25분 가량 되는 곡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곡하는 작업을 이렇게 조금씩 레이어를 쌓아가서 언젠가는 제 이제 저만의 작품을 발표를 하는 게 저의 또 목표입니다. 근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세준 선생님 좀 섭섭하게 해줘야 작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 곡은 비올라 편성이 없지? 그건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네. 예, 제가 또 아주 흥미롭게 캐치했습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고 듣는 비올리스트가 되고 싶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게 사실은 저는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게 정말 그 믿고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얼마나 노력이 또 필요하고 쉽지 않은 건지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곧 출국을 하실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일단 계획 다음 달 8월하고 10월 네. 예, 연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계획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제 8월에 발트 공연이 이번에 좀 많아요. 네. 말씀드린 건 정기 공연이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연주가 많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술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도 제가 또 비올라 수석으로 참여를 하는데 저는 또 지휘자 이승원 씨가 한사이슬로에서 타베야 선생님께 같이 공부했었던 그렇군요. 네, 너무 또 사실 절친한 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또 지휘자 이승원 씨가 또 어떻게 또 음악을 만들어가고 또 어떻게 또 지휘자로 또 많이 성장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 연주고요. 10월에는 이제 제 독주에 앞서서 서울국제음악제에도 네. 참여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발트 멤버들 중에서 좀 소수로 해서 한 6명에서 또 스페인에 가서 잭스텟 6중주를 또 연주하는 그런 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독주의 앙상블의 오케스트라의 정말 종횡무진 그야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곡을 한 곡 더 뽑아주셨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슈만이 2번이나 이제 추천이 되는데 네. 제가 슈만이란 작곡가를 항상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로 꼽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들으실 곡은 슈만의 로망스, 세계의 로망스 중에서 2악장 아인팍 이니히라고 독일어로 이제 돼 있는데 네. 그 곡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이것 또한 이제 도쿄 콩쿠르에서 연주를 했었던 곡인데 지금 들으실 거는 이제 그 갈라 콘서트 실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곡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선생님 아쉽게도 헤어질 시간입니다. 아 그러게요. 한국 더 연주할 수 있는 이렇게 저희에게 아쉬움을 주실 겁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다음 기회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요 초대석 비올리스트 김세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협연해 주신 추원준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선생님 앞으로의 활동도 청쿨쿨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슈만의 세계 로망스 작품번호 94중 2악장 꾸미 없이 진심을 담아 김세준의 비올라, 쿠사 후유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